자, 여기서 R 스크립트에서요. 자, 단순 선형 회귀 분석이라고 치고, 자, 이제부터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보시기 바라겠어요. 자, 먼저 설명을 쭉 해드릴게요. 자, 먼저 데이터를 불러옵니다. 자, 요건 다 지우고, 기존에 했던 것도 다 지우고, 플롯도 다 지우고, 자, 데이터 불러오기에서 데이터 불러오고요. 자, 그러면은 콜레스테롤 수치하고 폐선 지방 수치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찍어 보겠습니다. 회귀 분석에서 데이터를 찍어 볼게요. 요렇게. 자, 그러면 딱 찍어 보니까 어떻게 돼요? 골고루 퍼져 있는데 위에 두 개가 조금 문제가 있게 생겼죠. 제가 일부러 이상 데이터를 집어넣습니다. 일부러 넣은 거예요. 좀 이상한 데이터를 넣어봤어요. 왜냐면은 이상 데이터가 있을 때 어떻게 모양이 나오는지를 보고 싶어서 일단 넣은 거예요. 이거를 제거해 두겠습니다. 나중에. 자, 이렇게 봐서 얘를 우리가 아까 전에 봤던 것처럼 선을 찍어 봤더니 요런 직선이 나오는데 요 두 개가 이상하게 많이 떨어져 있죠. 자, 그래서 이거를 이상치 분석하는 기법이 여기 있어요. 뒤에 조금 있다가 보여드릴게요. 같이. 자, 그래서 요렇게 볼게요. 자, 그래서 요거를 하고, 아이고, 요게 잘못됐네요. 그죠? 요게. 여기가 이제 기술 통계 분석이고, 여기가 이제 단순 회귀 분석이 이제 여기 찍혀야 되죠. 그래서 회귀 분석. 요 모델로 이제 찍어 보겠습니다. 간단해요. 앞에는 종속 변수, 뒤에가 독립 변수에서 이렇게 찍으면, 자, 회귀 모델이 만들어졌습니다. 간단하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얘를 아까 전에 두 가지가 있었죠. 이 직선이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를 아노바를 통해서 볼게요. 아노바를 통해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얘는 무슨 말이냐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라고 했는데 이 직선이, 회귀 직선이 전체적으로 의미가 있습니까? 즉 독립 변수들이 전부 다 영향력이 있습니까? 라고 본 거예요. 자, 0.05보다 작으면 회귀 개수가 하나라도 0이 아닙니다. 이거고요. 얘가 0.05보다 크면 끝이에요. 모든 회귀 개수 값이, 즉 모든 독립 변수가 다 0이니까 굳이 분석 안 해도 돼. 이 얘기입니다. 자, 얘는 0.05보다 커요, 작아요? 작죠? 2가 들어가면은 마이너스 0.0000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회귀 직선이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독립 변수들 중에 하나라도 0이 아닙니다. 물론 여기는 우리가 하나만 썼으니까 당연히 뒤에 거가 0이 아닌 게 나오겠죠. 근데 독립 변수들이 여러 개 있으면 여러 개 중에 이제 우리가 골라내야 돼요. 자, 아노바는 아노바 테이블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독립 변수, 이렇게 보면 모델이 왼쪽에 보면 모델이 이렇게 구축이 돼 있어요. 이 모델을 찍어 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 모델에 이런 값들이 다 숨어 있어요. 보는 것처럼 코에피션트 값 이런 게 숨어 있는 거예요. 다 결과로. 그래서 얘를 이 중에서 내가 뽑아 갖고 오는 겁니다. 이게 결과로 들어가 있으니까 잘 안 보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요걸 가지고 뽑아내는 거예요. 그 중에서 아노바라는 값만 뽑아 갖고 와라 이 얘기예요. 얘는 전체적으로 내용을 좀 썸머리 해봐라. 이렇게 딱 찍어주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요 모형에 의해서 나오고요. 그냥 쭉 나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코에피션트입니다. 이게 뭐냐면 베타 값. 즉 회귀 직선이 얼마지요? 값이 얼마지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얘가 0.05보다 낮죠? 그러니까 당연히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의미가 있는데 값이 얼마예요? 라고 하는 거예요. 값은 1.9525라는 거예요. 값이 X가 하나 변할 때 무슨 말이냐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하나 변할 때 지방간 수치는 몇 배나 변해요? 1.96배 변한다는 거예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1 증가할 때마다 지방간 수치는 1.96배씩 증가하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모델을 가지고 우리가 보는데 그게 설명력이 얼마냐? 여기 보면 나와 있죠. adjust R squared라고 해서 이게 설명력. 즉 전체 변화량 중에
몇 퍼센트나 설명했어요? 콜레스테롤 수치 하나만 가지고 지방간을 얼마나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약 45%나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독립변수가 딱 하나인데도 많이 설명할 수 있다는 거는 이게 중요한 변수라는 거겠죠. 나중에 여기다가 이제 여러 가지 P 조사한 값들을 막 집어넣으면 더 정확하게 나오겠죠.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귀분석값에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회귀분석 가정이 있어요. 가정 검증이 있는데 등분산성 가정, 그 다음에 정규성 가정, 선형성 가정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먼저 찍어봐야 되죠. 그래서 이걸 먼저 찍어볼게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뭐죠? 얘가 그러니까 화면을 분할하는 거예요. 얘는 그죠? 분할하죠? 몇 개를 분할해요? 위에 2개, 아래 2개. 찍어볼게요. 찍어보고요. 분할한 다음에 얘는 뭐냐면 위에 모델 구축한 거를 이렇게 플러스로 찍으면 얘가 자동으로 이런 그래프를 그려줍니다. 이렇게. 너무 작네요. 그래서 볼게요. 다시. 더 나와야 되네. 자, 됐죠? 이제 나오죠? 그래서 요런 그래프가 나오죠. 아까 전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요게 잔차가 골고루 퍼져 있어야 되는 건데 저는 요거를 볼게요. 요걸로. 요 그림으로 보면 자, 보는 것처럼 전체 이게 회귀직선에 의해서 남은 잔차들이 골고루 회귀직선을 중앙으로 해서 골고루 퍼져 있어야 돼요. 어떤 특이한 모양을 띠면 안 된다 그랬죠? 그런데 위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얘랑 뭐가 값이 크게 올라와 있죠, 위에. 그러니까 저거는 이상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얘도 찍어봤더니 여기서 뭐가 이상한 게 뜨네요. 그죠? 여기 보면 80번, 81번, 82번이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계속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얘도 그렇고 마찬가지고 얘도 그렇고요. 보시면 이렇게 이 두 가지가 많이 떨어져 있죠? 그래서 요거는 이상점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거를 수치로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수치로 비교해 주는 게 요거예요. 라이브러리 카라는 게 있는데 자, 만약에 없으면 인스톨 해야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해주는데 요게 있어요. 카에 NCV 테스트라는 게 있어요. 요걸 딱 찍어보면 등분산 가정이 그러니까 나머지 잔차의 등분산인데 얘가 0.05보다 크면 등분산이고요. 0.05보다 작으면 분산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얘는 차이 검증이 아니고 등분산성 검증인데 0.05보다 작으니까 등분산성이 아니라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지금. 그죠? 자, 그 다음에 잔차의 정규분포인데 얘도 테스트 해봤더니 잔차가 정규분포를 띱니까? 라고 하는데 0.05보다 크면 정규분포입니다. 0.05보다 작으면 정규분포가 아닙니다. 하는데 얘도 0.05보다 작죠. 정규분포가 아니래네요. 이거 문제가 생겼네요. 그럼 위에서 우리가 분석한 모든 가정이 다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정규분포가 아니고 분산이 틀리니까 얘는 선형이 아니라는 거예요. 직선이 아니라는 거겠죠. 그런데 우리가 아까 전에 봤는 게 이게 왜 발생했느냐. 그럼 아까 전에 데이터 2개 때문에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이상치 검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를 찍어주면 요게 플러스로 이제 찍힐 텐데 인플루언스 플러스라는 걸로 찍어주는데 요거예요. 봤더니 61번하고 62번이 문제가 있는 변수네요. 데이터네요. 요 2개 데이터를 지워주면 값이 많이 변할 겁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올라와서 제가 이제 이걸로 바꿔줄게요. 자, 얘를 찍어줍니다. 어떻게 바꾸느냐? 요거를 데이터를 변환을 시켜줄게요. 변환. 자, 61번, 62번을 제가 뺐어요. 그러니까 얘는 언제 빼냐면 한 번 다 돌린 다음에 빼는 거예요. 다시 와서. 처음부터 못 빼죠. 자, 이제 빼서 다시 돌려볼게요. 빼서 다시 돌려볼게요. 이제 제대로 나오죠. 위에가 없어졌죠? 그러면 이제 다시 돌려보는 겁니다. 이렇게. 모델을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됐어요? 모델을 다시 돌려봤더니 어떻게 돼요? 1.27로 줄었네요. 다시. 자, 처음에 회귀분석을 한번 돌려주고 문제가 있는 걸 찾아서 다시 한번 제거해주고 또 돌려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봤을 때 이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등분산성, 요 그림은 안 찍어줄게요. 요거만 볼게요. 다시 수치로 가서 얘를 찍어줬더니 어떻게 돼요? 0.05가 아니고 이제는 0.12. 0.05보다 커요? 작아졌어요? 다시? 커졌죠. 이상치를 제거해줬더니 등분산성으로 올라왔죠. 밑에 거 잔차 검정도 볼까요? 얘도 0.0, 아까 전에 0에 가까웠는데 이제 0.5로 올라갔죠? 자, 이상치 검정 찍어줄게요. 이제 별 무리가 없죠. 골고루 그 네모 안에 잘 들어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상치를 제거해주는 기법을 쓰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했을 수가 있어요. 멘붕이 와요? 자, 그 다음에, 자, 이거의 목적이 뭐라 그랬죠? 이거의 목적은 저거라 그랬죠? 나중에 치면 되니까. 이거의 목적은 다 한 다음에 예측 모델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럼 예측 모델이 어떻게 만드느냐? 이제 제가 값을 집어넣는 거죠. 자, 여기 뉴 해서 요 사이에 값을 주는데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콜레스테롤 수치에 130에서 150 사이의 수치를 가지고 이제 보겠습니다. 요걸 가지고 찍어주고 이렇게 찍으면 어떻게 돼요? 130, 150 두 값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55, 80 이렇게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중성지방 수치가 예측된 겁니다. 자, 얘가 콜레스테롤 수치예요. 위에 두 개를 집어넣어 준 거예요. 임의의 데이터를 이렇게 따로따로 집어넣어 주고 여기다가 돌려주면 이 값에 의해서 우리가 구한 모델이 돌아가서 예측 모델에 의해서 값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130이면 예측 모델이 얼마가 나와요? 55. 즉 중성지방 수치가 55고 150을 넣으면 어떻게 나와요? 80 정도로 올라가는 걸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제 이런 모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뭐냐면은 파이썬이나 자바스크립트로 자바나 이런 거에다가 코드를 집어넣어서 프로그램만 만들면 병원에서 쓰는 거예요.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우리는 분석할 때는 이제 이런 걸 가지고 분석을 해서 모델의 수치나 이런 걸 개발해주고 이걸 가지고 이제 모델에서 할 때는 또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코딩을 해서 만들어줘요.